업무 보고를 이제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받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성호 법무장관이 한 업무 보고 중에 가석방 관련 30%가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엉터리 통계다, 허위 보고다라는 식으로 송영훈 변호사가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해서 지금 이게 우리 정가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은 그리고 이 폭로는 직격탄인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일정한 기간 그다음에 숫자 이것으로 지금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떻게 엉터리 보고를 했는지를 낱낱이 깨알처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성호 장관이 업무 보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30% 가석방이 늘었다. 그 숫자를 얘기해 버렸어요. 예. 30%라고. 예. 예. 근데 이 송영훈 변호사가 저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네. 굉장히 이 숫자와 통계에 밝고 네. 데이터 분석에 아주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네. 근데 이 송영훈 변호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믿어지지가 않더라. 아니 그렇게 가석방이 늘었으면 지금 법조계에서 그것 때문에 막 그렇지. 난리가 나서 그렇지. 야, 혹시 우리도 가석방 좀 맡을 거 없지? 그렇지. 이렇다면 그게 당연히 회자가 되는데 전혀 갑자기 30%가 늘어났으면은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서 네. 이게 이상한데? 그래서 이상한데 하고 통계를 찾아보니 찾아보니 정성호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숫자가 완전히 사실과 달랐다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다각도로 분석했어요. 예. 대통령 취임 후 지난달까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6번 열렸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딱 그렇습니다. 6번입니다. 이게 뭐 매달이지만 8월은 광복절 기념이고 뭐 10월은 규정의 날 기념식 그렇게 딱 뭐가 모멘텀이 있으면 고날을 예. 걸고 아니면 그냥 정기.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총 8,521명 대상이 됐다가 6,229명 가석방 적격. 네. 적격률 73.1%. 자, 여기서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73%를 얘기하면 야, 30%보다 훨씬 많이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증가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증가율.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100명을 가석방해 줬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130명 가석방을 해줘야 30%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제 혼선을 빚으시면 안 되니까 예, 가석방은 일단 신청을 하면은 예. 그걸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심사를 하면 대개 한 7명 남짓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30%가 증가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30% 증가를 했다라고 정성호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가석방 나중에 적격 심사돼서 가석방 된 사람이 일단 그 전에는 1,000명이었는데 그게 1,300명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70%였는데 그게 갑자기 91%가 되든지 적격률이 그렇죠. 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시켜야 30%가 늘었다는 게 말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비교를 해보면 되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8,521명 심사 대상 중에 6,229명 가석방 네. 적격률 74.1%였어요.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뀌기 전 2024년 성탄절부터 딱 그 6개월을 비교해 봤더니 그때 그러니까 작년 12월, 올해 1월, 그리고 3월에 2번, 2번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그럼 딱 예. 6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직전 6번이라고 했더니 네. 8,753명 심사에서 적격 6,233명 적격률 71.2%. 예. 그러니까 적격률은 1.9% 포인트 오르는데 불과했고 네. 절대 인원수는 오히려 4명 줄었어요. 절대 인원만 따져 봤을 때는 오히려 줄었어. 30% 늘었다는 거를 어디다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전년 동기 대비인가? 그렇지. 우리 흔히 그렇게 대비하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1년 전이랑 비교해 봐야 돼. 전년 동기가 2024년 6월부터 11월이죠. 예. 거기랑 그때 6번이랑 비교해 봤더니 그때 1년 전 전년 동기에 예. 대상 8,586명, 적격 6,148명, 네. 적격률 71.6%. 예. 역시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로도 네. 가석방 적격률은 1.5% 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고 절대 인원수도 81명, 1.32% 늘어나는데 그쳤다. 어디 30%가 늘어났다는 건 요만큼 한 톨도 어디 비빌 구석이 없더라. 그러니까 전년 대비 1.3%가 늘어났는데 예. 그러면은 30%라면 몇 배를 뻥튀기한 거예요?
그게 뭐 20배 이상 뻥튀기한 거죠. 20배, 25배쯤 뻥튀기를 그렇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와, 법무장관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뭐 그다음에 정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그 취임한 이후에 열린 게 가석방위원회가 4번이래요. 네. 그 4번에서도 적격 판정이 4,149명, 적격률 73.23%라 그것도 같은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전에 전 정부 때 비교해 보니까 네. 적격률 0.98% 포인트, 절대 인원수 220명 들어서 5.3%. 뭐를 걸어서 해도 30% 늘었다는 거는 정말 전혀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가 난다. 성룡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좀 봐주려고 했는데 이건 뭐 20배 이상 차이가 나니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뭐 몇 가지 조치 사항을 주문을 했던데 그게 맞습니다. 아주 뼈 때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업무 보고가 완전히 허위 보고였다. 네. 그런데 이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통계도 확인 안 한 채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런 허위 보고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예. 이 정도면 장관도 국장도 믿을 수 없나라. 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그 콩 GPT 국장의 콩 GPT. 그것도 완전히 숫자 갈고 틀린 게 밝혀졌잖아요. 변모 국장님. 예, 예, 예. 네. 그러면서 장관도 국장도 믿을 수 없나라 해서 장관은 지금 이 정성호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가지 조치를 요구했어요. 첫째, 네. 전 국민 앞에서 허위 보고한 현 정성호 장관 엄중 문책하라. 그다음에 이 특히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30% 늘려준 겁니다. 라는 허위 보고의 전후 맥락에 대통령에 대한 아부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정말 뼈 때리는 재언, 뭐 충고 아니면 고언을 했고요. 둘째, 네. 장관도 국정도 오버를 반복하게 만드는 오버란 건 과잉 행동. 네. 업무 보고 생중계를 그만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업무 보고에서 엉터리 통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다른 나라 공관들도, 그러니까 외국의 외교관이나 외국 정부들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이런 장면들 보면 대한민국은 공직기강의 엉터리인 만만한 나라다, 나라망신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생중계 그만둬라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농수산부에 있는 뭐 그 모 국장님이나 예. 이번에 법무장관이나 생중계가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가 쭉 숫자 얘기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칭찬해주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콩 GPT라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부처별로 장차관들이나 국장들이 야 나도 이때 한번 입금 좀 받아보자 해서 과장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유혹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오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오버가 나오는 게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면 허위 보고이고 아부까지 있어 보이니 잘못된 것이고 이게 청와대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거기에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생중계 일단 관둬라. 네. 셋째, 예. 아마 이건 굉장히 송영원 장관이 송영원 변호사 잘 짚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가석방 적격 판정률을 이제 높이기 시작해서 오히려 예. 엉터리 통계를 그렇지. 현실이 결국 따라오게 만드는 일을 네. 할지 모르겠는데 꿈도 꾸지 말라고 지시해야 된다. 아. 대통령이 30% 틀렸다고 망신살 뻗쳤다고 지금부터 30%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송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은 침대 길이에 맞춰 다리를 자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보고를 했으니 그러니까요. 그 숫자를 맞춰줘야지 밑에서. 이 보도 해명 자료를 법무부가 이렇게 냈어요. 지난 11월 2020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어머나. 이게 소위 예. 국정 침대 길이에 맞춰서 다리를 자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진짜 생기는 겁니다. 저희 방송이 혹여라도 예. 가석방을 신청해놓고 노심초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런 가족분들 또 당사자들께 저희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 혹시 속상하게 할까봐 혹시 약간 염려는 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가석방을 신청을 하고 기다리시는 그 가족들 분들께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예.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예. 대통령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예.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고 해야 되죠. 이 송영원 변호사 분석에 따르면 명백한 허위 보고니까요. 네. 다만 법무부는 뭐 이런 설명 자료를 냈어요. 전 이걸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론 차원에서. 지난 9월에 가석방 출소 인원이 지난 5월에서 8월에 월 평균 가석방 인원 대비 약 30% 증가했는데
10월 이후로는 30% 이하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아마 9월에 반짝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5, 6, 7, 8의 4개월치의 월 평균 낸 거에 비해서 30% 늘었다. 이건 정말 통계를 이렇게 만져서 야 30%라는 숫자를 어떻게든 뽑아내봐.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가만있어 봐. 작년 7월이랑 작년 12월이랑 올해 3월하고 이렇게 한 4군데 평균 낸 다음에 요거를 딱 1일부터 15일 상반기만 뽑으면 요거 30% 가까이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계를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거짓말하지. 집값이 됐든 가석방이 됐든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특정 교도소를 또 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그 증감률은 100%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가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 대통령 앞에서 보고할 때는 가석방이 30% 늘었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가석방이 30%나 늘었구나. 네. 그래서 거기 수용소에 있는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대통령 인기가 좋다는 게 대통령한테 좋은 얘기인지 대통령을 매기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모든 국민이 이 정부 들어와서 가석방 인원이 30%가 늘었네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송영 변호사 분석에 따르면 어느 기준으로 6개월을 이렇게 저렇게 따붙여봐도 전혀 30%는 터무니없는 숫자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런 식의 업무 보고 전 국민한테 생방송되는 식의 그러다가 즉흥 지시와 각종 논란을 키우는 이런 업무 보고는 바뀌어야 된다. 백신 대상도 뭐가 잘못 한번 보고됐다가 이게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거에 네. 백신 무료 접종 대상도 뭐 만 13세까지라고 얘기했다가 대통령실에서 14세, 17세 학부모들이 우리 무료 지원 중단된 거예요. 막 문의가 쇄도하고 난리가 나갔고 다시 정정하는 그런 소란도 있었습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 그것도 나중에 또 정정을 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